삶과 추억 W 지난주에 이어 석타원 김호인 원로교무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석타원님은 그 마산교당에 이어서 부산에 있는 토성교당으로 이동을 하셨죠? 네. 네. 토성교당에서는 어떤 교화 활동을 하셨나요? 토성교당에서는 그때도 뭔가 막 해보려고 예. 했던 기억이 나고요. 특히 거기 서구청이거든요. 토성이. 네. 서구청장님하고 조금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서구청장님하고 좀 내왕을 하면서 예. 그때 서구청장님이 저한테 그 시절 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네. 한번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냥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촉장도 받고 네. 청장님께서 우리 교당에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아. 그러시면서 그때 제가 무엇을 법당에다가 전시를 했냐면 교도님들과 함께 가족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전시회 테이프도 끊게 하고 네. 한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일단 뭔가 해보려고 많이 네. 조금 노력을 좀 했던 곳이 또 토성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늘 충만된 기쁨 속에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아침마다 자선하고 딱 하면 그냥 수행시 같이 감각 감상이랄까 탁 떠올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그 부산 교구 네. 원불교 네네. 교구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냥 뭣도 모르고 항상 그 홈에다 제가 올렸어요. 그 네. 제가 떠오른 감상을. 결국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한 내용이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관리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이거 좋은 글을 책으로 좀 내보자고 생각지도 않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언감생심 제가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괜찮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모르고 다 관리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다 일임을 했어요. 해서 나온 책이 그냥 나는 조각사라는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나는 조각사라는 그 시를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낭송을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그때를 회상하면서 네네. 나는 조각사. 나는 조각사입니다. 30 이상 구족상으로 조각해가는 조각사입니다. 나는 조각사입니다. 원래 나의 모습으로 조각해가는 조각사입니다. 나는 조각사입니다. 현재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조각사입니다. 수행시라고 하는 게 많이 더 이렇게 와닿는데요. 그 사실은 저는 조각사 이렇게 그 제목을 듣고 옛날에 이제 지금 열반하신 백지명 선생님, 백지명 교무님께서 이제 약학대 그러죠. 교수로 이제 계시면서 그러죠. 그때 예. 썼던 조각사라는 그 시를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접해와서 그 시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원래 나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해가는 그러니까 그 석수장이의 어떤 그런 쪼아가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마음을 다듬어가는 어떤 그런 조각사의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그 시를 통해서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시를 쓰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저 참 띨띨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띨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 만나서 원불교 만나서 이 교법으로
공부한 결과 엊그제 저희 어머님 기일이었어요. 그 기일날 제사를 지내고 30년 만에 외삼촌을 만났어요. 어머니 동생. 네. 외삼촌을 만났는데 그 외삼촌이 저한테 딱 하는 말씀이 제 얼굴을 보더니 좀 야물어졌다. 사람 됐어요, 제가. 정말 원불교 만나서 저는 정말 이 조각사 그대로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내 마음이 정말 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마음대로 이것이 제 소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멋지시네요. 행복합니다. 그 이제 보통의 시를 접하면서 이제 많은 사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은 울림을 주는 게 이제 이 특징인데 혹시 이제 이 시집을 내시면서 어떤 바람이나 좀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전에 굉장히 좀 휘청거렸어요. 많이 방황을 했죠. 분명히 다시 말하자면 아까 월악산 얘기, 월악산 올라가는 길이 보여야 되는데 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냥 본인은 열심히 살았다고 이제 자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 나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정말 대종사님 법을 알아보고 들어오는 후배들은 저와 같은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길을 딱 잡고 공부하면 교화가 얼마나 정말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좀 그런 마음으로 그때 이 책을 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후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잘해요. 지금 우리 교무님도 너무 반듯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금은 그때의 생각이 이 생각이었고 정말 미랄이 좀 되고 싶은 생각이었고 지금은 아니다 노다라고 생각을 되어지더라고요. 엊그제 이 글을 받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하고 이제 조금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제 원기 92년에는 제주 국제훈련원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제주로 또 이동을 하시게 됐네요. 그 제주 국제훈련원은 어떤 곳인가요? 역시 우리 대산정 목사님 말씀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대산정 목사님이 원력으로 제주 국제훈련원이 건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산정 목사님께서 완도 훈련원에 계실 때 예. 총부에서 그때 부원장님이신 예산 이철행 법사님, 네. 총무부장님이신 김인철 법사님, 재무부장님이신 정도윤 창사님, 네. 세 분이 이제 대산정 목사님 완도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인사를 드리자마자 빨리 너희들 제주도 가거라. 제주도 가서 앞으로 정말 훈련을 하나 건립을 해야 되는데 부지를 마련해라. 그러니까 법문이나 좀 받들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네. 아니 지금 바로 가거라 해가지고 바로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셨어요. 네네네. 가셔가지고 부지를 갑자기 찾으니까 그렇게 있나요? 그래서 전화로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로 한번 이제 미루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니 부지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여기 올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대산정 목사님 하명으로 만들어진 국제훈련원이에요. 근데 그 국제훈련원에 제가 3년을 살았거든요. 네네. 3년을 살았는데 정말 평화의 땅, 아름다운 연꽃, 제주도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저녁에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딱 누워있으면 바다 한가운데 제가 연꽃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건립된 제주국제훈련원을 그때
이 어른들이 3,500평을 좀 이제 그 마련한 거예요, 네. 부지를. 네네. 이성국 교무님께서 가셔가지고 지금 훈련은 본관을 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산종무사님은 그 본의를 최대한 살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 제주라고 하는 곳은 물론 이제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 제주 국제훈련원이라고 하는 우리 기관이 갖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소인가요? 그 훈련원이라는 장소는? 일단 자연 조건이 좋아요. 네. 정말 천혜의 자연. 네. 저녁에는요 노루가 나와요. 노루. 어이구. 그 잔디밭에 이렇게 바라보면 노루가 밤에는 노루들이요 막 컹컹 울거든요. 그 울음소리 들으면서 보면 그 달빛 같이 눈동자만 반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노루가 있다는 것을. 노루가 한 가족이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처럼 정말 자연 조건이 너무 좋고 제주도 한라산이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질문을 2,000m 좀 안 되지 않나요? 그것을 저도 처음 가서 네. 쉽게 이해를 하려면 한 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그 1950m 중에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청정 지역이 600 내지 700고지라고 그러대요. 네. 근데 600m, 700고지인데 그 600고지에 있는 곳이 제주국제훈련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대산종무사님 염원 따라 본관이 지어지고 황토방이 있고 네. 조실이 있고 청하원이 있고 보훈원이 있고 그리고 자산종무사님께서 만들어준 자산로라 해가지고 산책로가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하여튼 그냥 좋다는 소리밖에 더 못하겠네. 그러면 이제 제주국제훈련원에서 원장으로 계시면서 3년 동안 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일은 거기는 훈련원으로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제주도 네. 학생들 간부 훈련을 했어요. 간부 훈련을 하고 네네. 그리고 제주 교구에 계시는 교도님들 정기 훈련 그리고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 예. 교도가 됐든 비교도가 됐든 네. 관광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원장이니까 예. 원장이 한 말씀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날개 하나를 딱 2개를 딱 들고 가서 그러면 학생들이 웬 달걀?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하죠. 네네. 그러면 제가 계란 하나를 이제 원장님 말씀 시간이면 사회자가 딱 하면 제가 들어가서 계란 하나를 탁 깨요. 네. 탁 깨가지고 자, 이 깬 계란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말을 해요. 네네. 계란탕이요. 계란찜이요. 계란말이요. 계란 후라이요. 등등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식용으로 먹게 되죠. 그러면 제가 깨지 않는 이 계란은 무엇이 될까요? 하고 또 여쭤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아이들이. 그러면 제가 자, 이 계란은 암탉이 약 품고 있다.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지? 뿅알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래 마찬가지. 엄마가 그 엄마인 암탉이 알을 딱 품고 있으면 새 생명이 탄생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 꿈이 바로 보시면 서원이라고 그런다. 원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기원이 된다라고 제가 계란 2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한 생각이 그리고 또 하나는 고타운 이공주님께서 지어주신 청하원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청하원에서 교무님 숙소거든요. 네. 근데 그 교무님 숙소인데 그때가 8월 명절이었어요. 8월 명절이라서
이제 같이 사는 부교무며 이제 할아버지며 이제 다 육지로 다 나가고 저 혼자 이제 명절을 지낸 거예요. 근데 제주도 날씨는 굉장히 변덕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낮에도 비가 오더니 저녁에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원에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이렇게 했는데 뭐가 철썩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방이 완전 물바다인 물바다. 이게 목욕탕이랑 물이 차서 왜 그랬지? 이제 천장에서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가 새벽 1시? 깜깜 가로등도 없이. 그래서 이제 랜턴을 들고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사다리를 타고 그 이제 청하원 옥상으로 올라가 봤어요. 네네. 그때 옥상에 물고 이렇게 빠지는 배수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 배수구에 낙엽들이 꽉 막혀가지고 이 막혀니까 못 여기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고이면서 네네네. 청과 지붕 그 사이에 틈 사이로 물이 넘쳐가지고 방으로 목욕탕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다행히 해가 짱짱해 나가지고 이제 다 내가지고 다 말렸죠. 책이며 옷이며 이불이며 다 말리고 다 들여놨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육사 동기들이 중국을 간다고 졸업기념으로 중국을 간다고 그래서 저도 다 준비를 하고 김포 국제공항을 갔어요. 그래서 여권을 냈어요. 그런데 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가 판독이 안 된대요. 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서 그 물벼락 맞을 때 여권이 훼손됐군요. 네, 그때 훼손된. 그래가지고 다시 중국을 못 가고 대구로 다시 리무진 타고 돌아온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주에서는 굉장히 1인 다역을 하셨잖아요. 주방에 사람도 없고 하는데 간사 원장님, 원장 겸 네. 교무 겸 네. 간사 겸 그래가지고 그때 감원 제가 겸 여러 역할을 살이 하셨어요. 예. 10kg 이상 빠졌어요. 아유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 다 회복을 했지만 고생했어요. 네. 그랬지만 재밌었어요. 네. 네. 제주 국제훈련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도님들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정기 훈련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교도님들 정기훈련이잖아요. 예. 11과목으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특히 야외에서 하는 훈련 중에 선보 훈련을 하는데 네. 그때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하자 말자 하자 말자.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자니까 네. 그냥 해라. 밀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산 쓰고 또는 비옷 입고 사은 헌배송이라고 그랬어요. 사은 헌배. 예. 근데 거기 그 자연 조건 좋은 중에 좌산 상사님께서 만드는 좌산로가 있잖아요. 소나무와 숲으로 우거지고 정말 산책로가 아주 좋거든요. 예. 그 속에 들어가면 머리가 정말 개운할 정도로. 근데 그 산책로를 경유하는 훈련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그 연말을 할 때 그때 한참 삼보일배가 그때 조금 붐을 일으켰다 그럴까? 근데 거기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사은 헌배송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천지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동포님 감사합니다. 법률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대례로 선체로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걸어요. 그러니까 막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이제 걷죠. 그리고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산책길을 쭉 걸다 보면 건 2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훈련 끝나고 감상문을 쓰라고 하면 네네. 그 감상문에 사은 헌배가 아주 기억에 남는다. 예. 모든 것을 다 바쁘게 막 빨리빨리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우리 사은을 마음에 담고 헌배를 하니까 굉장히 경건해지더라고. 내가 경건해지면서 굉장히 자세가 조금 하여튼 조금 반듯해진다고 할까? 그런 감상문을 쓴 기억이 지금 나네. 교도님들 중에. 그래가지고 전기 훈련하면 그 일을 그 수련법을 이렇게 빼먹지 않고 교도님을 시키면서 학생들도 그걸 시켰어요. 네. 학생들까지. 네. 그 간부 훈련 나오면 네, 네. 수련하고 오면 학생들까지 시키는데 학생들은 막 장난하고 우리 교도들은 아주 경건해요. 네. 정말. 우리 교도들 보통 교도들 아니야. 지금 대종사님하고 약조하고 온 교도들이지 그냥 온 교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막 그런 거 하면서 제가 체감을 해요. 네. 제주에서 생활을 마치시고 원기 이제 95년에 강북교당으로 이동을 하셨네요. 대구교구죠. 네. 네. 강북교당은 어떻게 보면 현장 교화로서는 이제 마지막 그렇죠. 임지죠. 네. 강북교당에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강북교당에서도 재밌었어요. 강북에는 또 뭐가 재밌냐면 강북 전임 교무님께서 충타원 최소원 교무님 아시죠? 네네. 그 교무님이 옛날 강북교당 전 교당 이름이 봉덕교당이에요. 이제 봉덕교당에 근무하시면서 이 강북에 칠곡이가 있거든요. 네. 칠곡의 출장법회를 보셨어요. 그게 상당히 능력 있는 교무예요. 우리 충타원님이. 그런데 저 봉덕교당에 사시면서 거기가 개발지가 되면서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들하고 같이 교구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시내권보다 신시가 진 칠곡에다가 출장법회도 봤으니까 거기다 교당을 하나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가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이제 강북교당을 만들었어요. 우리 충타원님이 여장부예요. 아주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지 마련부터 건축부터 교도들하고 그렇게 같이 합력을 해서 거룩하게 잘 반듯하게 정말 우리 교단에서는 볼 수 없는 이렇게 교당으로 10년 전이니까 아주 잘 건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좌산정 목사님께서 한번 내방을 하셔가지고 야 우리 교단에서 제일 잘 지은 교단이다 하고 칭찬할 정도로 잘 건축을 한 강북교당입니다. 네. 법회 후에는 어른들이 점심 드시고 무엇을 하면 윷놀이 윷놀이를 네. 그렇게 즐기시대요. 네. 그래가지고 윷놀이로 그냥 완전 마음의 청소를 싹 하고 이제 돌아가신 기억이 나고요. 행사 중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대각 개교절을 맞이해서 예, 예. 대각 국수 나눔 운동을 한번 해보자. 네. 함지산 등산로를 밑에 내려오면 함지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함지 공원에서 이제 국수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도님들이 음식이 참 솜씨가 좋아요. 음식 솜씨가. 네. 저기 교당에서 삶아 가져가면 맛이 없으니까 직접 그 자리에서 삶아서 국수 물 내서 양념해서 드려야 맛을 낸다. 해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그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함주공원에서. 그래서 그냥 풀행 들고 팜플렛 들면서 홍보하면서 간접 교화하면서 저는 그런 이제 정복 딱 입고 그냥 서 있기만 했죠. 그래가지고 교도님들이 일심합력으로 정말 정신육신 물질로 합력해 주신 어떤 그런 공덕으로 대각 개교절 국수 나눔 운동을 했고요. 그러셨군요.
또 이제 아까 제가 교도님 솜씨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반찬 솜씨가. 네네. 그래서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직원을 통해서 예. 반찬 나눔 운동을 했어요. 아. 독거노인들. 예, 예. 그럼 굉장히 노인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독거노인들 반찬 나눔을 처음은 이제 교도들에게 해주시면 교도님들이 배달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몇 달은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직장에 뭔 일 있다 저런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일은 이제 배달은 이제 제 담당이 돼버렸어요. 제가 담당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배달을 하잖아요. 네. 배달을 하면서 제가 저의 천직을 발견했어요. 어떤 천직이요? 아, 나는 네. 이 생뿐 아니라 예. 영생토록 무엇을 하냐. 우리 교법으로 하면 봉공. 봉사할 것이다. 네. 아, 봉사는 나의 천직이구나.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퇴임 후 자원봉사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하여튼 천직이 딱 정리가 됐어요. 제가. 네. 마음도 기쁘시고 정말 재밌게 이제 교화 현장에서 또 본 봉공을 하신 모습이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 소법당이 네. 예, 항달 수련원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공간이라면서요. 그 장소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아, 4층이 소법당이고 예. 5층은 대법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법당에 항달 수련원이에요. 항달 수련원으로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와. 거기에 정말 대종사님을 영부로 모시는 교도님 한 분이 계셔요. 칭견을 하셨나요? 네. 어, 그래가지고는 지금 93세 네. 된 할머니인데 네. 이분이 원불기를 만나게 된 동기는 항타원님 아, 대국교당에서 네. 그것도 1년 모셨어요. 그런데도 항타원님을 또 영부로 모시고 계셔요. 영모로 모시고 계시죠. 그런데 항타원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간간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을 이렇게 몰라볼까 모른다고. 이렇게 좋은 법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법호는 한갈한 이름은 김경호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신심도 장하시고 공부심도 장하시고 지금도 그 법회 시간에 그 내가 좋아하는 법문 소개하면요 나가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에요. 근데 그 어른이 항타오님을 모시고 옛날 봉독교당에 당신 동생인 달타오님이 또 저기 그 근무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항타오님 항자, 달타오님 달자 해가지고 법호 앞자를 빼서 네네. 항달 수련원으로 네. 이렇게 명명을 해서 소법당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연이 또 있군요. 네. 그 강북교당에서 교화를 하시면서 이제 일반 교도님만이 아니라 새롭게 또 교당을 찾아오신 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 그 계신가요? 얘기네. 네. 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네. 원음 방송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찾아가도 될까요? 아우 기쁘게 그냥 대환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만나서 이제 원불교를 알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매주 목요일 날 저녁 8시 2년 동안 맨투맨으로 공부했어요. 아, 개별적으로요? 네. 2년간. 8시에 딱 오면 네. 8시 반까지 좌선시켰어요. 선시켰어요. 네. 그리고 독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10시가 넘어요. 그러면 사람은 딱 기운을 보면 알잖아요. 예.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냥 자기 그동안에 그 뭐 어둡고 무거운 보따리가 싹 풀린 그런 기분이 들어.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규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정말 대견하고 저는 또 뿌듯하고
네. 그래서 그 교도 만나가지고 맨투맨으로 공부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제가 그 교도를 가르친 것도 있지만 그 교도가 저를 더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 소식을 네.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히려 더 목요일 날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예. 그것도 또 전화가 온 얘기인데 네, 네. 일요일 날 그냥 추하루예요. 추하루인데 월초 기도를 다 마치고 교도들하고 이제 점심을 이제 나가서 먹자 해가지고 사목으로 가려고 봉고를 탁 탔어요. 이제 네. 제가 봉고 운전을 하는데 근데 누가 전화가 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전화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커를 털어놨어요. 그래 교도들도 들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우리 하나가 떠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떠났어요. 지금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기 공원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기독교인인데 돌아가신 영혼천도를 불교보다도 원불교가 더 잘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14에 물어보니까 강북교당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했더니 이제 상황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예. 다 화장하고 난 뒤에 모시고 교당을 오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교도들은 가시고 저는 교당에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왔어요. 네. 근데 하나가 누군가 하냐면 강아지. 반려동물이었군요. 17년간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완전 자기 수호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정성에 저도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오실 때마다 편지를 써오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편지를 써오는 게 올 때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줄줄줄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지금 현재 냉담자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 대종사님 법을 하나만 탁 던져주면 지난번에도 이제 문경에 찾아왔더라고요. 문경에 찾아오고 제가 칠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건곤탄토객이라는 정산용서 법문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토하기도 보고 마시기도 할 줄 아는 손님이 돼야 된다. 건곤탄토객. 그것을 딱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전때 사배를 하는 거야, 사배. 그 교도가 생각이 나요. 그 석타원님께서는 교화 현장에 임하실 때 교화를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생을 교화만 했잖아요. 네. 잘했든 못했든 하여튼 일상을 교화만 하다 보니까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 절대 사람 하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절대 안 돼. 눈빛만 보면 알아요 벌써.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교화자는 교화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예. 입 조심, 말 조심.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그랬잖아요. 구시화복문 하신 말씀이 아주 체감이 될 정도로 제가 건 45년 동안 교화를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이.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좋아해요. 또 들으면 또 재밌어요. 그 이야기가. 네. 그래서 그때 학생 때 그 내가 경청하는 자세가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래서 일단 하여튼 사람 귀하고 사람 중하고 사람 소중한 줄 알면서 가장 조심할 것은 말 조심이다. 입 조심이다. 네. 거짓말을 할 경우가 때때로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말을 안 하고 입을 딱 봉하고 있어요. 말을 차라리 안 해버려요. 거짓말 할 경우에는.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여튼 일단 그렇게 자꾸 이게 삶의 어떤 철학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우리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화자는 이런 자세로
교화를 하면 더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무 출신의 삶을 이제 살아오시면서 석타원님께서 가장 그 영향을 받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을 꼽을 수가 있으실까요? 한번 우리 대종사님이죠. 대종사님, 왜냐면 우리 주산종사님께서는 네네. 세상에 16세에 16세 그거 그때 뭘 알아요. 근데 16세에 출가시로 대종사님 영부를 모셨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정말 저는 막 절절해서 느껴져요. 저는 70이 되어서야 우리 대종사님 영부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우리 대종사님 정말 기러기다, 기러기. 따라다니면서 이 공부 이 사업으로 천직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 자나 깨나 오매불망. 꿈속에서 한번 뵙고 싶은데 잘 안 뵈줘요. 근데 대산종사님께서는 많이 뵈요. 대산종사님 꿈에. 그러세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안 뵈요. 안 뵈요. 좀 만나고 싶은데. 그 석타원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실 때 가장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가장 보람된 일이다 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그것도 한마디로 네. 원불교 만난 것. 정말 원불교 만난 것. 그리고 출가해서 전무 출신하는 것. 기가 막혀요.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법을 만나고 어떻게 내가 전무 출신을 서원했지? 고맙고 감사하고 모두가 은혜인 거예요. 모두가 감사하고. 밥상을 혼자 사니까 밥 먹을 땐 테레비를 보거든요. 예. 이제 주방에서 상을 하는 게 이제 쟁반에다가 반찬, 밥, 국 놓고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반찬을 보면서 네 가지 크신 은혜 한데 올려 아라리 은혜로 이것이 절로 나와. 그러면서 정말 은혜 아님이 없음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랬죠. 정말 은혜 속에 사는 은혜 속. 지금도 지금 은혜라는 생각이 그냥 절절해집니다. 전무 출신의 길을 걸으시면서 호리도 틀림이 없이 그 서원을 이제 이루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스승님의 인도하에서 이 법을 만난 기쁨으로 여기까지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석타원님을 뵈면 그동안에 휴무나 휴양이나 뭐 이런 기간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은 정말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러기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 또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말씀을 제가 받들어 대답을 한다면 부모님께 굉장히 고마워요. 부모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모님이 주신 건강도 또한 제가 관리를 잘해요. 지금도 저는 아침 요가해요. 그냥 가볍게 저에 맞는 요가. 그러면서 대산종사님께서 새 마음 구워 있잖아요. 예, 예. 지금도 저는 새 마음 구워해요. 늘 새 사람이 되려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찾는다면 이제 제 건강을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30세 때 밥을 잘 먹어요. 그게 건강 관리의 비결인가요? 저는 빵이나 네네. 다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다른 교무님, 저를 아는 교무님들이 밥과는 꼭 밥을 먹어야 돼. 항상 그런 벼로를 받을 정도로. 그리고 걷기를 좋아해요. 걸으면서 명상하면서 살색하면 너무 얻는 것이 많아요. 삼처전심 있잖아요. 여마미소, 다자탑전, 고불전 이게 있잖아요. 삼처전심. 제가 그 소식을 걸으면서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자랑 같다. 죄송해요. 그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물론 이제 모든 법문이 다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깊게 석타원님께서 마음에 새기고 계신 법문이 있으면 이 시간에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건 네. 대종경 서품 1장. 예. 그 서품 1장을 학생 때부터 제가 마음에 두고 산 것 같아요. 품고 살아서 다시 말하자면. 그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침에 우리가 자선하고 춥빛 딱 치고
의도연마 시간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서품 1장을 제가 이제 내는 거예요. 만유가 한 채성이니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을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딱 의도를 걸어요, 제가. 근데 그것을 학생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부교무 때도 몰랐어. 그냥 늘 품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품 1장을 꽂고 싶어요. 지금도 품고 있어요. 그 법문에 그래가지고 그 법문이 어디로 가냐? 부처품 19장으로 와요. 삼위일체 법문. 대종사님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법을 전하는 일이나 실천하는 사람이나 삼위일체면서 그 공덕도 똑같다. 아, 이 말에 대희망을 또 걷잖아 제가. 아, 너무 좋아요. 이제 석타원님께서 그동안의 그 전문 출신의 길을 쭉 돌아보시면서 또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바람과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계획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딱 마음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일생을 우리 그 성가 중에 영생을 하루같이 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일생을 하루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대산종무사님 법문을 인생 5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열람을 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정말 탄생하는 기분으로 저녁에는 내가 죽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도 이 생도 내 생도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 대종사님 정말 기러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획이 없는 가운데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서울 원불교 100주년 행사를 상암운동장에서 네네. 했잖아요. 네. 그 상암운동장에서 100주년의 행사를 하기까지 4개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제가 교도. 네. 청년회, 청운회, 청운회, 봉공회. 여성회, 봉공회. 네네. 대단해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작성한 기도문이 있잖아요. 네. 기도문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가감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주년 행사까지 그 기도문으로 교도들이 출가제가 전 교도들이 10년간. 교구를 범정 목탁 돌리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네네. 그 기도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도 저는 아침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교화 대불공, 그 다음에 자신 성업, 그 다음에 이제 교단, 교구, 교당 발전,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통해서 이생을 통해서 어제를 통해서 잘못 살아온 참회 기도, 그 다음에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인연들과 아울러서 전 세계 생명들까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대산종무사님 기도문 있잖아요. 예. 시방원, 중도원 지금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대적공실 법문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전산 종무사님께서 그 소태산 기념관 법문 때 내려준 법문, 전 그 법문으로 지금도 연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문을 아침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늘 새로운 거예요. 오늘도 어제 제가 사실 그 문경에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동생이 의정부 살거든요. 의정부 사는데 의정부에서 잠을 자고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딱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 마음 공부가 이래서 좋구나. 어디를 가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면 다 얘가 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마음 공부가 모든 공부 중에 으뜸가는 공부라 했구나 라는 것이 다시 또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교단 100주년 기도문을
자기에 맞게 좀 가감을 해서 계속 살리면서 자신 성업과 교화 대불공에 바람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동남풍의 주인공이 대종사님께 정말 제대로 보은하고 효도하는 혈심적자, 심통제자 보은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도님들도 아마 그거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근데 저는 좋아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바람이 있다면 좀 그런 마음으로 기도 생활은 뭐 끊임이 없으니까 엊그제 우리 그 법포인 훈련을 났거든요. 대구 경북교구. 예, 예. 그런데 하나같이 그 훈련에 다녀오신 교도님들이 감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교도님이 한결같이 우리 교도님들은 다 감사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교도는 다르구나. 뭐가 달라도 정말 다르구나. 거기다가 출가까지 한 저는 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계속 아까 나는 조각사인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조각해가는 내가 되도록까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공부하는 김호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결같은 정성과 서원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눈물겨운 그 전무 출신의 삶을 살으셨는데도 또 이제 내생의 서원을 이렇게 크게 세우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정진적공하시는 그 소중한 말씀 감사히 잘 받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일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한결같은 서원으로 교화 현장에서 열정을 다해오신 석타원 김호인 원로교무님을 통해 공부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